안녕하시죠. 맞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다 우리. 그러니까요. 잘 지내셨어요? 저는 잘 지냈죠. 근데 제가 그 형준 씨한테 좀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형준 씨도 장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사는 지금 안 하고 있고 네. 앞으로도 안 할 거라고 얘기했고, 네. 장사보다 더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장사에 학을 떼고 지금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장사보다 이게 훨씬 낫다고 항상 저한테 네. 얘기도 하고 막 수익도 보여주고,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왜 장사는 앞으로 안 할 건지. 저 장사도 크게 했었는데 어떤 걸 느꼈는지 좀 궁금했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카페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카페를 했을 그 당시에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카페를 했었는데 규모가 한 600평이 넘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카페를 인수를 한 거거든요. 처음 해보는 카페를 진짜 과감하게 그냥 매물 보자마자 고민도 안 하고 그냥 계약서 도장을 찍었거든요. 권리금이 얼마였습니까? 한 2억 정도. 와, 처음 장사를 하는데 네. 권리금 2억짜리 600평짜리 카페를 인수를 한다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게 진짜 미친 짓이라고 네. 근데 그때는 진짜 뭔가 홀렸던 것 같아요. 그때 뽕이 차있던 네, 시절이야. 뽕도 차 있었고 막 긍정적으로 막 행복 회로를 돌리잖아요. 내가 여기서 그릴 것들, 막 할 것들, 이뤄낼 것들, 막 그런 걸 생각하니까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잘 됐어요, 그래서? 초반엔 잘 됐어요. 그러니까 잘 됐는데 문을 닫았다 그래서 내가 좀 놀랐거든요. 진짜 잘 됐어요. 막 그냥 카페 손님들이 아니고 제가 이제 거기 공간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현대그룹 신입사원분 막 OT도 저희 카페에서 하고 플리마켓도 여러 번 열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이 해서 되게 잘 됐거든요. 근데 이게 바이럴이 되다 보니까 저희 카페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노출이 되지만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노출이 되더라고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한테 노출이 됐구나. 네, 이제 그게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많이 됐던 것 아 같아요. 근데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한테 노출되면 그게 뭐 어때서? 나는 장사 열심히 하면 되지, 돈만 벌면 되지. 근데 그렇긴 한데 이제 어떤 사람이든 악의를 품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회방을 놓고 방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카페에서는 술도 안 팔아서 원래 미성년자 네. 투입시켜가지고 탄 실른다고 우리 얘기하거든.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민원 이슈가 되게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운영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카페에 불법 건축물이 있었던 거예요. 위반 건축물. 아, 몰랐던 건데 어떤 사람이 그걸 꼰질렀구나. 네, 근데 그분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동네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럼 동네 사람이 신고를 한 거구나. 제 생각에는 그러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 사유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사진까지도 막 드론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형준 씨의 잘못은 맞는데 그렇죠. 조금 억울한 면은 있겠네.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진짜 억울했어요. 아, 이거 내가 진짜 뭘 잘못했다고. 내가 제 돈 주고 온 거고 나 그냥 마케팅 열심히 한 거고 뭐 내가 음료 이제 열심히 해서 팔았는데 왜 이런 걸로 내가 문제가 되지? 근데 이것도 그냥 제 잘못은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억울하진 않아요. 그리고 사실 인스타그램 마케팅이라는 게 바이럴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바이럴은 어디까지나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카페를 하든 음식점을 하든 음식이면 뭐 맛이 본질인 거고 카페면 뭐 커피 맛이 본질인 건데 내가 본질보다 뭔가 그런 부가적인 거에 뭔가 비중을 더 싣고 있었구나라는 것도 느꼈어요. 근데 그 민원 하나로 카페를 폐업하기에는 사실 좀 앞뒤가 맥락이 잘 안 맞는데 권리금 2억이나 줬는데 카페 폐업하고 철거도 다 했잖아요. 조금 이제 제가 어쨌든 규모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동업으로 카페를 이제 하게 된 거거든요. 이제 제가 어떤 말씀 드릴지 좀 감이 오시나요? 하면 안 되는 거를 맞아요. 계속했네. 네. 처음부터 권리금 2억짜리 맞아요. 600평짜리 네. 동업했고 불법 건축물도 있는지도 몰랐고. 지금 돌이켜보면 진짜 악수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또 그 안 무너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스스로도 대견스럽고 지금 생각했으면 진짜 절대 뜯어서 말리고 싶은 잘 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동업자와의 또 이슈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의욕을 이제 한쪽이 잃는 거죠. 그래서 한쪽이 이제 의욕을 누가 먼저라고는 모르겠어요. 네, 결과적으로 둘 다 잃은 건 사실이니까. 근데 이게 열정이 달라지다 보니까 서로 더 누가 더 뭔가 신경을 안 쓰는 게 뭔가 이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더 손해인 것 같은 느낌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맞아.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잘 될 수가 없죠. 지금은 장사를 안 하잖아요. 앞으로도 안 할 거라고 저한테 여러 번 얘기도 했었고. 제가 느꼈던 게 일단 제가 부족한 역량이 뭐냐면 관계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저 이제 카페 할 때는 이제 직원분들이 한 8분 정도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당시에는 월급 안 밀리고
뭐 따로 사적으로 막 술 마시지 안 하고 막 안부를 귀찮게 안 하고 저는 그냥 요 정도는 제가 확실히 지킬 수 있으니까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그만둘 때쯤 물어봤어요. 솔직히 뭐가 힘들었냐. 그게 뭐냐면 엄마로서의 역할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걸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직원분들의 사생활을 아예 안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궁금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배려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일부러 안 물어본 것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또 서운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아예 안 물어보다 보니까 표정이 뭐 안 좋은 날도 있었고 좋은 날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안 물어봤거든요. 그때 내가 만약에 조금 그냥 에너지 쓰고 한번 그냥 얘기 붙잡고 얘기 한번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누적돼가지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문을 닫은 거고 장사가 쉽지 않다는 게 맞아요. 해본 사람은 아는데 안 해본 사람은 장밋빛 미래 맞아요. 내가 하면 잘 될 거야. 그 뒤에 이제는 장사는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자본금이 2천이라고 그랬나? 뭐 사실 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니까 뭐 보증금 제외하면 그것보다도 훨씬 덜 들긴 하죠.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저는 이제 에어비앤비로 이제 먹고 살고 있죠. 지금.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사실 뭐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실제로 장사보다 나은 게 뭐예요? 일단은 투자금? 그렇죠. 망해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돈으로 시작이 가능해요. 투자금이 한 평균 얼마나 들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보증금이랑 초기 비용이거든요. 근데 보증금은 집마다 편차가 다르겠지만 보통 1,000 정도면은 구하고 이제 초기 비용도 뭐 한 500 내외로 세팅이 가능하니까 일반적으로 한 1,500이면은 충분히 한 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2억 가지고 보통 장사할 때 1억 정도 투자를 하는데 그렇죠. 예. 대여섯 번을 할 수 있는 금액이 그렇죠. 뭐 망해도 괜찮다라는 게 진짜 괜찮다는 건 아니라 그만큼 이제 내가 망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구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 있는 창업자들은 식당 창업이 거의 7, 80%고 카페 창업이 거의 7, 80%란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접근성이 그래도 내가 창업을 한다,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고민하기 가장 좋은 요소 중 하나지 않을까요?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식당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내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거다 보니까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형준 씨는 네. 에어비앤비 하면서 좀 돈을 벌었어요? 벌었죠. 예.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엄청 뭐 자산을 잃었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2억 날렸잖아요. 네, 그건 팩트잖아요. 근데도 지금 뭐 맛있는 거 먹잖아요. 네. 맛있는 거 먹고 해외여행 다니고 네, 그렇죠. 메인 잡으로 하고 있는 건데 네. 시간적인 여유도 있는 거 보니까 네, 조금 맞아요. 부럽긴 하더라고. 맞아요. 시간적인 부분도 진짜 좋아요. 저는 이제 카페 할 때는 제가 거의 그냥 상주에 있었어요. 출퇴근 시간 항상 지키고 가장 먼저 와서 가장 이제 늦게 갔죠. 근데 사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내가 자동화랑 매뉴얼을 얼마나 디테일하고 체계적으로 잡는지에 따라서 내가 쏘는 시간을 거의 진짜 제로에 가깝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가게는 그때 왜 자동화할 생각을 못했어요? 일단은 제가 그 당시에는 카페 경험이 없었잖아요. 없었다 보니까 누군가 뭔가 맡기는 것 자체에 조심스러움, 겁먹음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이제 매니저님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맡아주시는 총괄 이제 매니저님도 이제 고용을 했었는데 그분이 그 영상을 보실까 두렵긴 한데 이제 그런 이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상 금액이 안 맞고 그런 게 몇 번 있더라고요. 네.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네. 상태에서 오토로 돌리니까 맞아요. 문제가 계속 생겨났던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섣불렀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카페 할 때는 직원이 8명까지 있었는데 에어비앤비는 직원이 없어요? 지금은 상주 직원분 한 분 계시고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건당으로 이제 청소 이모님 계시죠. 그냥 건당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훨씬 편하죠. 사람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그렇죠. 거죠. 사실 식당은 카페는 무조건 사람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구하기도 힘들고 이거는 맞아요. 뭐 청소 아주머니 구하기는 쉬워요? 훨씬 쉽다고 느껴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당근마켓에서 주로 구하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많이 와요. 막 한 10분 만에 뭐 강남 쪽 이제 숙소 같은 경우는 한 10분 동안은 20분 정도가 이제 지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나름 이제 청소 인력 부분만 잘 구해지면 자동화가 수월하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CS 부분인데 CS 부분은 사실 툴들이 있으니까 뭐 사람이 아니라 이제 AI들이 해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세팅만 하면 얼마든지. 앞으로는 식당이나 카페는 안 할 거예요? 네, 생각은 일단은 생각 없어요? 네. 그 장사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제가 느낀 건 어쨌든 카페든 음식점이든 어쨌든 한국에서 장사를 하려면 대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6, 7명은 그래도 고개를 끄덕이는 게 잘 되는 식당, 음식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숙소를 하면서 느낀 거는 대중성이 안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10명 중에 9명이 별로라고 해도 한 명만 나 괜찮아 라고 하는 숙소가 더 좋은 숙소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찾아서 예약을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어차피 내가 아무리 마케팅 잘하고 대중성 아무리 가져가 봤자 내가 아무리 뭐 가격 낮춰봤자 하루에 나 2팀 못 받잖아요. 어차피 나는 세계에서 한 팀만 방을 판매하면 끝나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나는 한 명만 설득하면 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대중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운영하는 숙소 사례 중에 하나가 천장이 되게 낮은 숙소도 있어요. 봤어요 그거. 한 163cm 정도 돼요. 근데 10명 중에 7, 8명이 여기를 누가 가? 누가 예약해? 이런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숙소도 지금 이렇게 뭐 이게 한 달 살기 예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 26박 예약을 하는 거고 26박? 네, 26박 예약하는 거고 또 요거 보면은 엄마야 이건 몇 박이야? 이거는 지금 84박. 아니 이거 나가면 그냥 끝나네? 한 3달 동안 그냥 끝나는 거네? 그렇죠. 이것도 5월에 뭐 그냥 31박 있고 예약률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와? 하는 숙소인데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있었네. 그렇죠. 나는 어쨌든 한 명만 설득시킨다라는 생각으로 한 거예요. 이건 좀 운영 전략 노하우긴 한데 저는 장박 유도를 되게 적극적으로 해요. 전략적으로. 대박이다. 장박을 많이 받으면 할인을 일단 기본적으로 더 해줄 명분이 있잖아요. 어차피 청소비가 아껴지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나는 청소비로 나가는 돈 대신에 게스트한테 더 저렴하게 해주겠다. 이게 기본 제 생각이거든요. 아니 그 카페를 괜히 했네. 그 돈으로 숙소를 했었으면 숙소를 몇 개를 오픈하는 거야. 거기서 이제 좀 많이 배웠던 거죠. 그런 대중성과 이제 확실히 좀 숙소는 그게 다르다라는 걸 좀 느꼈고. 그러면 제일 친한 친구가 이제 형준 씨를 찾아왔어. 네. 나 지금 5천만 원 딱 있는데 이걸로 장사를 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숙소를 할 거냐 고민하고 있어. 근데 장사를 하려고 이미 준비를 다 해놨어. 이제 분식집 하려고 해. 형준 씨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라면은 거두절미하고 에어비앤비 하죠. 이유는? 에어비앤비를 최대한 작은 규모로 먼저 시작해보라고 할 것 같아요. 작은 규모면 그럼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가요? 1060짜리. 지금 아까 그 예약 받은 게 그 숙소예요. 아니 그러면은 보증금 1000에 월세 60짜리를 내가 계약을 하잖아. 그러면 그 숙소를 꾸며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꾸미는데 얼마 들었어요? 꾸미는 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뭐 리모델링 들어가서 한 700 정도? 아 그래도 창업비보다 훨씬 더 적게. 훨씬 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사가 들어간 편이고 공사가 안 들어간 숙소는 그냥 공사가 없으니까 사실 들어가는 돈이 꾸미는 비용이잖아요. 스타일링 비용. 그냥 뭐 간단한 건 제가 하고 그러면 이제 100만 원도 안 들죠. 근데 그게 감각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감각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냥 저는 일단 실행력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작하고 반응들이 있잖아요. 숙소를 운영하면서 게스트들이 이제 묵고 간 흔적을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에 힌트들이 진짜 많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 상태로 나갔는지, 기분이 어땠는지, 누구랑 왔는지, 뭐 하러 왔는지 이런 게 그냥 흔적 보면 다 보여요. 어쨌든 제일 친한 친구가 찾아오면 장사보다는 너 그냥 숙소 해라. 적은 돈으로 한 2-3번 정도 할 수 있으니까 5천만 원이면 최대한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해보고 이 프로세스를 직접 느껴보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그걸 느껴봐야 이게 뭐 그 다음을 해도 괜찮은지 재미있는지 재미없는지를 스스로 느껴야 자기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누가 말해주는 것보다 어쨌든 이런 프로세스인데 너가 좀 더 제대로 하고 싶어? 그럼 조금 더 이제 볼륨업해서 제대로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진짜 친구라면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요즘에 장사하려면 진짜 최소 5천만 원 보통 1억 정도 들어가니까 형준 씨 입장에서는 너무 큰 돈을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장사 때문에. 왜냐면 형준 씨는 지금도 숙소 하나 오픈하려면 한 2천만 원 있으면 하나 오픈하니까. 이제 뭐 강남 쪽 같은 경우는 제가 무상임대 받은 숙소도 있어요. 네, 그냥 월세가 그냥 아예 없어요. 월세를 안 내면 어떻게 그걸? 애초에 집 자체가 제가 당근마켓으로 그 집을 구했거든요. 임대인분이랑 이제 얘기를 했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뭐 이 집은 마감은 이렇게 할 거고 뭐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돼서 한 다음 달 정도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한 1000에 80 정도 계약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분이랑 가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젊은 이제 여성 CEO 분이셨는데 이 사람 귀찮게 하는 거 진짜 안 좋아하겠다라는 걸 막 느꼈어요. 얘기 대화 중간중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다가 이제 얘기했죠. 저한테 이제 계약하시면 제가 지금부터 그냥 공사까지 제가 다 알아서 하겠다. 그냥 철거가 된 상태였거든요. 네, 그냥 벽지도 다 뜯겨져 있고 막 그런 상태였는데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지금부터 그냥 신경 안 쓰게 해드리겠다. 그렇게 이제 해서 결과적으로 제가 1년을 무상임대 받았어요. 제가 당근마켓으로 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당근마켓에 그 저보다 먼저 몇 명이 채팅했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47명이 똑같이 이제 매물 구하는 사람들이 연락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늦었잖아요. 이런 승부수를 제가 띄운 거죠. 월세 뭐 1000에 80짜리면 1년에 960이잖아요. 제가 뭐 960에 이 공간을 고칠 수 있었냐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렇진 못했어요. 그 정도 나왔어요. 네. 근데 의미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앞에 46명을 제끼고 저랑 계약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약간 신의 한 수네. 그리고 이제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임대인분이랑 계약이 진행되면 그 다음 전략이 이제 다가구 건물주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세대들도 이제 계약이 종료되는 타이밍이 분명히 올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이미 형준 씨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또 맡길 수도 있겠군.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 최대한 이제 그 신뢰도를 쌓기 위해서 노력을 일반 세입자라면 안 하는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해요. 아, 형준 씨는 앞으로도 장사하면 안 되겠다. 아 그래요? 장사는 뭐 전략도 중요하긴 한데 네. 일단은 손님이 와서 네. 뭔가 먹어야 되고 마케팅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계약 조건을 어떻게 잘 맞아요. 유지하느냐, 그리고 매물을 어떤 매물을 좀 좋은 걸 찾느냐, 약간 머리도 좀 써야 되고 그런 게 좀 있네요. 그렇죠. 초반에 매물 찾는 과정에서는 좀 차별화 전략이 확실히 중요한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애초에 매물 찾을 때도 남들이 막 꺼려하는 매물들 있잖아요. 천장이 낮은 거라던가 아니면 뭐 화장실이 밖에 있는 뭐 집이라던가 애초에 그냥 부동산 찾아가서 그냥 불법 건축물이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거 먼저 보여달라 해요. 왜냐면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요거를 내가 임대인분이랑 줄에서 양성화를 할 수는 없는지 아니면 철거를 하면 얼마가 드는지 내가 풀 수 있는 불법 건축물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 저번에 그래서 그 장사하는 건물주에서 무료 특강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네. 이제 수강생들도 있었고. 맞아요. 그 수강생들 중에서 좀 잘 된 케이스 있어요? 너무 많죠. 그렇게 강의를 들으면은 숙소 창업을 할 수 있구나. 근데 저는 사실 강의를 듣는다라고 지금 표현해 주셨잖아요. 네. 저는 그냥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강의 오픈한 지 2달 정도 됐나요? 2달 됐는데 2달 좀 그 넘었지. 시간 동안 제가 운영하는 실제 숙소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9번 했어요. 실제로 그러면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냥 제가 운영하는 숙소 그냥 맡고 그냥 와서 이 숙소는 이만큼 들었고 이렇게 운영되고 1박에 얼마 받고 있는 숙소고 지금 예약 이렇게 확보됐다. 그리고 내가 인테리어 할 때 이 부분에서 돈을 좀 아꼈고 이 부분은 좀 돈을 썼다. 이런 거를 실제로 그냥 그 자리에서 보여드려요. 그럼 뿜뿜하겠다. 네,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그냥 온라인에서 그냥 강의만 들으면 그렇죠. 이게 실행하기가 쉽지 네. 않은데 실제로 몸을 움직이게 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온라인 강의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거의 오프라인 강의인데? 그리고 수강생분들 이제 숙소 오픈하신 분들은 제가 다 찾아가서 현장 코칭 드리거든요. 한 명씩 다? 다 드려요. 아 진짜? 다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빽빽해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돈만 생각했으면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 그치. 너무 이게 시간 네. 소비가 많아. 차라리 그 시간에 숙소를 하나도 오픈하지.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냥 장사는 못하겠지만 숙소를 오픈하지. 아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어쨌든 근데 성과가 계속 잘 따라와 주시는 분들 계시니까 네 되게 좋기도 아니 근데 하고. 그게 2달 만에 창업할 수 있는 창업이구나 이게. 식당도 보통 한 달이면 창업은 하는데 한 달 만에 창업하면 거의 필패거든요. 카페 사실. 얼마 만에 창업했어요? 한 달. 하지 마. 장사는 하지 마. 이제 장사하지 말고 아내분이 장사하는 거 별로 싫어할 거야. 그럼 이제 가면 가서 조금 더 큰 숙소를 좀 오픈할 생각도 있는 거야? 아니면 더 작은 걸 많이 할 계획인 거예요? 뭐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괜찮은 조건 좀 또 끌리는 매물들이 있으면 저는 그게 큰 거 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구나. 그런 건 있죠. 큰 거 하면은 절대 수익은 높죠. 객단가 자체가 다르니까. 제가 아까 예약률 막 80박 받고 막 보여드린 숙소들 있잖아요. 그게 다 반지하 숙소거든요. 근데 이 숙소들이 월 순수익으로 한 뭐 150 잘 나오면 200 정도 되는 숙소예요. 자동화 다 했을 때. 근데 뭐 규모를 좀 키우면은 제주도에 있는 숙소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저 사실 수익률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초기 비용이 뭐 그냥 보증금 빼면은 들어간 돈이 100만 원이니까 강남역 제 숙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달 만에 회수를 해버린 거거든요. 초기 비용은. 요즘 식당은 회수율이 한 2-3년 걸려요. 카페에 2억 투자했잖아요. 그거 내가 봤을 때는 3년에도 회수 못했을걸. 근데 맞아요. 이거는 한두 달 만에 회수한다라고 치면은 진짜 괜찮은 거지. 이번에 그 무료 특강 하기로 했잖아요. 언제죠? 아 맞아요. 3월 5일날 오전 10시랑 오후 8시 두 번 나눠서 아, 두 번 해요? 네 맞아요. 아, 그럼 오전에 들을 사람은 오전에 듣고 맞아요. 오후에 들을 사람은 오후에 듣고. 네 지난번에 했을 때 막 뭐 오후는 안 된다 네. 뭐 오전에는 바빠서 안 된다 이게 갈려가지고 이번에는 네, 두 번 진행하려 합니다. 그러면 좀 더 하고 싶은 사람은 오전에도 듣고 오후에도 듣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셔도 아, 되고요. 그렇구나. 네 어차피 라이브 때 실제로 이제 진학기수 수강생분들 이제 제가 초청도 하거든요. 아, 그러면 그 사례도 들어볼 수 있어요. 맞아요. 사례도 실제로 들어보고 좋다. 수강생분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많이 소개를 했거든. 아 그래서 뭔가 실제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아서 본인들이 하시는 그 음식 선물을 저한테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막 케이크 선물도 되게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식당을 하고
이건 딱 세팅해놓고 내가 부업으로 살짝 돌릴 수 있을 맞아요, 정도 맞아요. 개념이니까 맞아요. 투자금도 많이 안 들고 이번에도 잘 부탁합니다.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아 기대가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이제는 카페는 추워도 생각이 없겠다. 장사는 절대 안 하겠네. 이게 확실히 그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조용히 좀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사람 스트레스 안 받고 네, 그- 뭐 손님 스트레스 안 받고 조금씩 그냥 그런 방식이 저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기대되네요 이번 특강도.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알겠어요. 아